40세부터 50세 분들까지는 그냥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쓸데없이 뭔가 찝찝하게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는 기분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0대 남성 그리고 또 40대 여성분들의 100점 만점 보험 설계 가이드 영상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보험료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은 없애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지킬 수 있는 우리 가족을 지켜줄 소중한 보험 평생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40대 분들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아마 가장 활발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집도 마련을 해야 하고요. 저축도 좀 해야 되겠고 노후자금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분들의 양육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만큼 지켜야 할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 만약 크게 다치시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이 온다면 정말 가족들의 재정적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절대로 끊기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꼭 강조드릴 것이 절대 과도한 보험료 지출은요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일찍부터 만들어 주셔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보험을 유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인분들에게 가입해 놓은 보험들이 여러 개가 있거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이런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또한 실제로 상담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이게 내 재정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돈을 납입하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무수히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보험 증권 안에 무수히 많은 특약들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사이다가 모든 40대 분들께 도대체 정말 필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보험은 또 무엇이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욕심 안 내도 되는 보험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답답한 가려움증을 정말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보험에 대한 뼈대, 그러니까 중점이 되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증권 다 끌고 모아서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영상 몇 번씩 계속 반복 시청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이 아주 뻥 뚫리실 겁니다. 보험사이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도대체 무슨 보험이 필요하고 어떤 보험들이 굳이 필요 없는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만약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어떤 질병에 해당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큰 것들이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큰 것들, 발생 확률도 높은 질병,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요 잘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필요한 보험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발생 확률도 높고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나와 가족들이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는 것들,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낮은데 보장 금액이 좀 큰 것들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거, 우리는 이런 보험을 우선순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험을 조립해야 하냐,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뼈대가 되는 보험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들은 사실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단연 실손의료비,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실제로 내가 손해본 의료비, 즉 내가 낸 병원비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을 공제 후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죠. 다만 실비는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유지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40대 분들은 아직까진 크게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실비를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겠구나, 이 정도는 숙지를 꼭 하고 계셔야 되겠죠. 하지만 납입 여력에 문제가 없고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꼭 유지를 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3대 질병이죠. 암,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한 3대 진단비입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5위 안에 이 세 가지 질병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 콜록콜록 한다고 그거 보험금 받아보자고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3대 질병 때문에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건 사실상 말할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정기 사망입니다.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다행이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고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경제적 주축인 남편의 사망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든 이게 정신적으로든 많이 힘들겠지만 사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자녀가 자립할 나이가 아닌데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을 때일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에는 금전적으로든 이게 정신적으로든 남은 가족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둘 중에서 한 명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에는 남겨진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내가 희망하는 나이까지만 사망보장을 받을 수가 있도록 정기 사망을 구성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40대 남성분께 정기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도와드렸는데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설정을 하고 질병이나 상해 사망이 아니라 일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6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구성을 도와드렸는데 월 보험료가요 23,000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종신보험처럼 값비싼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렴한 보험료로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 싶으실 때는 정기 사망을 꼭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이 특약은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가성비 특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험사이다 채널에 영상을 참 많이 올려드렸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일상생활 중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나 재물의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들이 있죠. 그걸 배상한다는 거예요. 이 특약이 도대체 어디까지 배상을 하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빼고는 이것도 되나 싶은 것도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어깨를 잘못 부딪혔는데 이게 상대방의 어깨가 다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핸드폰이 다친 경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던 도중에 차를 파손시킨 경우, 그리고 우리 집에 수도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생겼는데 그게 밑에 집에다가 누수 피해를 입힌 거, 이게 되나 싶은 것들도 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요, 대인 및 대물 사고의 보상 한도를 1억까지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수술비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 물론 좋아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40대 분들께는 앞에 보험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미리 최우선으로 세팅을 좀 하시고 그 후에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술비 보험은 그냥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특약들을 많이 깔아 넣지 마시고요. 약관상 가장 넓은 포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수술비를 지급하는 질병수술비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질병수술비는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적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범위가 넓은 1, 5종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에서 5종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보험에 대한 영상들은 제가 보험사이다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공유를 해드렸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수술비 보험에 대한 지식을 좀 얻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사이다 유튜브에서 수술비 보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워낙에 보험료가 저렴한데 유용하니까 앞에 배치를 해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10,000원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내가 유병자라서 실손의료비, 즉 실비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 거기에 직업이 좀 위험직군이다. 아니면 현장직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없으시거나 상해에 대한 노출이 좀 높으신 분들은 상해특약 등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40대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실손의료비, 그리고 암, 뇌, 심혈관 질환에 대한 3대 진단비, 그 다음이 정기사망,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여기서 여유가 된다면 수술비 보험이나 나머지 보험들 아시겠죠? 그럼 불필요한 보험은 도대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설명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보험이란 만약에 발생되더라도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별로 없는 것들, 반대로 발생 확률이 높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 근데 월에 내는 보험료는 10,000원이 넘는데 그걸 20년 넘게 내야 하는데 보장 금액은 보험금 받아보니까 100~200만원 주는 것들, 그리고 발생 확률이 현저히 너무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들으면서 비교해보려고 증권 딱 펼쳐놨으니까 좀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그건 바로 질병 입원 일당과 상해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이 입원비 특약은요, 납입 보험료 대비 사실 많은 수혜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성인이 가입하는 보험 안에 이 보장들이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가 엄청 부담되실 수밖에 없겠죠. 왜?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빚 좋은 개살구.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40세 여성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A 회사의 설계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병과 상해 입원 일당 만 40세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요 17,508원입니다. 하루에 입원비 2만원을 받으려고 20년간 보험료를 납입을 했을 때 질병과 상해 입원비 특약들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420만 1,920원입니다. 하루 입원 일당이 2만원이니까 210일을 입원했을 때 420만원을 받게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210일이라는 기간을 입원하면 내가 냈던 기납입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입원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잖아요. 하하하하. 과연 그게 쉬운 일인지 통계 자료를 직접 발췌해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 보도자료를 보면 1일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21년도를 기준으로 겨우 1.551입니다.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평균 입내원 일수가 2일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입원 일당을 2만원을 받을 바에는요, 차라리 암진단비 1,000만원을 더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 입원비 2만원 안 받는다고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손실이 오나요, 이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입원비는 실비에서도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암진단비 1,000만원은 이게 있고 없고가 엄청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입원 일당을 가입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진짜 속이 뻥 뚫리시지 않나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은 암수술비입니다. 제가 정말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암수술비 1,000만원 받는데 월 보험료는 11,950원이고요. 암진단비 1,000만원 받는데 월 보험료는 9,660원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암이 올 것 같으면 주치의한테 우리가 진단을 먼저 받나요? 아니면 수술을 먼저 받나요? 아니면 항암 치료를 먼저 받나요? 아니면 입원을 먼저 하나요? 우리가 암이 온다고 하면 의사한테 진단을 먼저 받겠죠. 진단을. 수술을 할지 말지,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을지 말지, 입원을 할지 말지는 이거 누가 정하죠? 주치의가 내 상태를 보고 어떤 치료를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잖아요. 내 몸에 있는 게 도대체 어떤 암인지 진단을 먼저 받고 그 뒤에 치료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암 수술비를 가입할 바에는 진단 받자마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를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비슷한 돈을 주고 누구는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받고 시작하는데 진단 받고 그 후에 수술까지 받아야 지급이 되는 암 수술비를 도대체 왜 가입합니까? 왜? 보험사이다. 네, 여기서 또 다른 불필요한 보험에 대해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전에 공유해드렸던 설계사는 절대 가입하지 않는 특약 5가지 영상에 제가 상세히 풀어드렸으니까요. 여기서 뭘 빼야 할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는 게 귀찮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반드시 필요한 보험 외에는 선택사항이니까 전문가와 꼭 상의 후에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주의사항 4가지입니다. 사실 이 4가지만 완벽하게 체크를 하셔도 보험 가입할 때 손해보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주의사항 첫 번째는 바로 갱신과 비갱신입니다. 우선 갱신형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갱신 주기는 3년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보장을 받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고요.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셔놓고 비갱신형으로 잘못 알고 계셨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험료가 주구장창 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 비갱신형은요,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딱 정해진 납입 기간만 딱 지키면 더 이상 돈 안 내고 90세, 100세까지 그냥 보장만 쭉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납입 기간이 갱신형에 비해서 짧고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갱신과 비갱신을 비교했을 때 총 납입하게 될 보험료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실비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등 얘네들은 비갱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갱신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들을 모두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니 도대체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어떻게 구분하죠? 네, 몇 년 만기 이런 식으로 연만기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갱신형이고요. 몇 세 만기 이렇게 세 만기로 적혀 있는 것들이 비갱신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갱신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또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납입기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납입기간이 20년인지 30년인지를 정말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에 가입하는 보험을 남들보다 10년을 보험료를 더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5만원을 1년이면요 60만원이고요 10년이면 무려 600만원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보험료가 싸다고 길게 가져가시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우리 40대 분들 특히나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보험 가입을 했어요. 내 지인이랑 보장 내용도 똑같은데 내가 만약에 600만 원을 더 내고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면 네,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결국 총 납입 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장 범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질환, 암, 뇌, 심장질환이죠. 이 3대 질병은 사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준비를 한다고 암, 뇌, 심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보통 암 보장은 크게
일반암,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고해감은요, 상품마다 고해감이 어떤 암인지 정의된 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해감은 일반적으로 백혈병, 뇌암, 뼈암, 식도암, 췌장암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이렇게 큰 암들이 고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쉬우시겠죠. 식도랑 췌장을 빼고 또 3대 고해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되고요. 소해감도 회사마다 다 다르게 써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잘 봐둬야 되는데, 보통은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이런 남녀 생식기암을 말합니다. 생식기 쪽은 특히나 암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니까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근데 제가 고해감과 소해감 빼고 일단은 일반 암과 유사암만 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고해감이랑 소해감은 가입을 굳이 꼭 안 하셔도 일반 암에서 보험금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해감에 해당하는 췌장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암 진단비와 고해감 진단비가 합산돼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일반암 안에는 대다수의 모든 암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딱 유사암만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 2가지만 들고 계셔도 전체 암은 어디에 해당되든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순으로 보장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뇌 쪽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준비를 하시면 I60부터 I69까지 전체 뇌혈관 질환을 커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이 요새는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출시가 됐죠. 이 순서대로 보장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 가족력이나 현재까지의 병원 이력,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장 내용을 고려하셔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지 아니면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가성비 있게 정도껏 보험을 좀 준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40세부터 50세까지의 설계안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3대 진단비 보험 플랜과 아까 말씀드린 필수 보험들을 모두 합친 종합 플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11가지 보험사를 모두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회사가 어딘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가장 많이들 가입하시는 3대 진단비 플랜입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 기준으로 주요 11개 보험사를 모두 비교해봤고요.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 이렇게 설계 시 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1번 회사는 86,940원이고요. 보험료가 가장 비싼 11번 회사는 112,2,890원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똑같은 보장 내용인데 월 보험료는 25,95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죠. 이 경우를 가정했을 때 1년간 납입보험료는 31만 1,400원이 차이가 나게 되고요. 분명히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가장 저렴한 회사와 가장 보험료가 비싼 회사의 20년간 총 납입보험료 차이는 무려 622만 8천원입니다. 이래서 담당자가 정말 이렇게 보험사이다처럼 면밀하게 비교를 하고 만들어 주냐 아니면 아니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저렴한 회사의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기준으로 41세부터 50세까지의 나이대별 월 보험료입니다. 남성별, 여성별로 각각 보여드릴게요. 먼저 남성입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을 가성비 있게 필수 담보들만 조합 설계한 프리미엄 종합보장 플랜입니다. 40세 여성 20년 납 90세 만기, 당연히 비갱신이고요. 일반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 질병 수술비 30만원,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600만원, 상해 수술비 100만원. 각 보험사들을 모두 비교해서 이렇게 필수 담보들만 잘 구성을 했을 때 종합보장 플랜이 가장 저렴한 회사는 85,972원인
2번 회사고요. 가장 보험료가 비싼 회사는 13만 834원입니다. 3대 진단비만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와 보험료가 가장 비싼 회사의 월 보험료 차이는 무려 44,862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래서 내 보험을 만들어주는 전문가가 각 보험사들을 꼼꼼히 비교 분석을 한 후에 그렇게 만들어주는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1년이면요 53만 8,344원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20년이면 무려 1,076만 6,880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밖에 다른 연령대의 플랜도 궁금하시거나 나는 보험을 좀 가성비 있게 잘 가입하고 싶다, 혹은 기존 보험을 좀 보험료를 떨어뜨리면서 보장을 좀 잘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 후에 문의 주시면 면밀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40대 분들을 위한 보험을 좀 제대로 정확히 보는 방법, 그리고 그 엑기스 보험들을 중점으로 나머지 불필요한 보험료는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보험들은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해야 하는지, 각 보험사별 보험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